경제 살리기는 표심을 좌우하는 최대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선거 유세단장을 맡고 계신 네네. 평화가 경제다. 뭐 이런 슬로건을 달고 지금 기차 운행을 시작하셨네요. 네네. 실제로 평화는 밥이다라는 것이 2015년에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죠. 예. 판문점에서. 그때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북한은 그것을 원점 타격하겠다. 그래서 이거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고 긴장 상태가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때 국가 예산이 우리가 400조 정도 되는데 34조 원이 그냥 날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평화는 그냥 평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돈이고 밥이고 경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평양에 가서 치킨집을 한 사장님도 있었어요. 그래서 1000개 기업이 524 조치로 완전히 그 1100개 정도 되는 사장님들이 다 신용불량자가 되고 다 쫄딱 망했어요.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면 거기에 관련됐던 유관 산업들도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평화가 경제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신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화가 경제다. 뭐 저도 동의하고요. 맞는 말인데 지금 우리 국민들은 당장 눈앞에서 경제 불황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데 정말 좌파적인 방식 생각이에요. 먼 훗날 얘기죠. 아니 북한 가서 통과치할 바에 지금 중국하고 일본 가서 하는 게 빠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놔야 되는 분들이 뭐 평화가 경제다. 그건 그야말로 정치적 아니 레토릭이고. 북한에 가서 사업했던 1000개 이상의 사장님들 피눈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슬로건으로는 지금 우리 먹지도 않아요. 우리 국민들은. 지금 당장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제가 유세를 가보면 가장 박수가 많이 나오는 거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 무능에 대해서 짚으면 가장 많이 박수가 그래서 자유한국당 슬로건이 지금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 말이 뭐냐면 조금 표현 자체가 슬로건이랑 슬로건이잖아요. 가장 강하게 다가오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을 쓴 건데 방금 말씀하신 건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 정권의 이런 정책, 이 정책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정권에서는 또 올바른 정책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전혀 올바르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지 이번 지방선거마저 민주당에 압승을 주게 되면 이제 우리들은 완전히 통째로 민주당 정권의 그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얘기하는 퍼주기 경제 정책으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절박한 호소를 하는 거죠. 그 호소에 슬로건이 통째로 경제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이 슬로건 마음에 드십니까?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두 분이 이제 양당을 대표해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번 지방선거는 평화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다 끝났어요. 이게 너무 그 종을 정 쳤어요. 보세요. 이슈가 있다면 그냥 지금 미국 정상회담의 이슈고 거의 결판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계십니다. 뭐 결과적으로 사실대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죠. 아니, 별로 우호적이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 우리 정두원 선배님 말씀 제가 100% 공감하고 다만 대한민국은 굉장히 다이내믹하잖아요. 앞으로 10여일 동안 판세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일방적으로 밀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반드시 저희들이 많이 못나고 많이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독주하는 건 용서 안 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흡하고 살 만큼은 주실 거다.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살아야 한다 유세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대표가 예전에 지방선거 목표를 광역단체 6곳 사수 이거였잖아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게 좀 달라졌다면요? 이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사실상 뭐 저희들이 뭐 영남을 기반으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TK, PK 5개 지켜야 되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충남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6개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그 대전 쪽하고 강원도 쪽하고 경기도 쪽이 상당히 좀 이렇게 많이 출렁거려. 저희 뭐 조사로 의하면 좀 출렁거리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6석, 9석 얘기하셨는데 제가 뭐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을 직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서울시 강남구청장 이건 뭐 객관적인 여론조사니까요. 여론조사를 했어요. 리서치부에서 했는데요.
강남구청장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앞섭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강남구청장을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 그 지난번 구청장이 구속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야당표가 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분열이라기보다는 강남에서도 강남 구민들이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있는 강남이라면 이거는 대구하고 똑같은 의미로 자유한국당은 사실 생각해야 되거든요. 대구도 붕괴될 수 있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져야지 홍준표 대표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서 충남도 대전도 뭐 우리가 막 해서 9석을 뭐 우리가 뭐 먹겠다 이런 것은 저는 선거 전략으로는 굉장히 하책이다 이렇게 봐요. 정말 무척 어려운 선거 맞고요. 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을 선거를 이끄시는 분인데 네. 우리가 추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지. 그렇겠죠. 예. 그거를 뭐 자꾸만 그 조롱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참하게 어쨌든 뭐 조롱을 당하지만 결국은 뭐 저희는 6개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라는 게 대단합니다. 제가 참고로 갖고 왔어요. 같은 MBC예요. MBC 본사에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김경수, 김태호를 했는데요. 네. 38.7대 20.9, 10%밖에 잘 안 났어요. 근데 같은 시기에 경남 MBC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했는데 29.5%, 김경수가 58.3, 김태호가 28.8. 같은 날짜에 MBC도 중앙 MBC하고 경남 MBC가 따로 했는데 10% 차이가 29.5% 차이로 차가 변합니다. 너무 이거를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여론조사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강남 이런 예를 든다는 게 한 개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 그다음에 JTBC도 마찬가지예요. JTBC와 MBC 경남 같은 날짜예요. 4월 22일, 23일 같은 날짜인데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서병수 시장하고 오거돈 후보하고 최근에 한 겁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5월 29일자거든요. 오거돈 48.1, 서병수 40.3. 그런데 최근에 JTBC 조사에서는 거의 3배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이게 여론조사 기관, 시기, 시간 때별로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론조사 추치만 가지고 우리가 압승할 것이다 생각하는 거는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체감 지지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사실상 체감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영남권에서는 보수가 상당히 결집하는 느낌을 저희가 체감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참 잘못해서 정권을 뺏겼지만 다시 태어나서 국민 여러분께 민주당, 문재인 정권을 잘 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읍소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실 것이다 생각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전 당적이 없잖아요. 예. 야당에서 이길 때는 지금 2군데밖에 없어요. 대구 경북이에요. 근데 저 대변인 나와 계신데 제주도는 이제 무소속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9곳을 이긴다. 이거는 여의도 연구원장 저도 했지만은 ARS 기계가 고장이 났던가 아니면 홍준표 대표가 이제 어차피 뭐 깨질 거 그냥 뻥이나 좀 세게 치고 그냥 깨지자 이제 이런 건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예측인데. 박하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요, 저는 박한 게 아니라 뭐 금방 드러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틀리면 제가 망신당하죠. 근데 지금 현재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별난이 있지만 저는 정청래 의원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네, 잘 듣겠습니다.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해서 민주당이 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당을 너무너무 지금 지지를 안 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지지가 그쪽으로 가는 거지. 제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국정농단 사태 촛불시위 나오기 전에 줄곧 10몇 년간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민주당보다 2배 이상 올랐어요. 뭐 변함없이 유지되다가 이제 촛불시위 나서 촛불혁명 좋습니다. 이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높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뭐 민주당이 한 게 있습니까? 시민들이 했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제 여당이었던 야당이 된 이 너무나 실망을 하고 아직도 그 분노가 가라앉지 않아서 표가 그쪽으로 가는 거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다. 이거. 정문 일침이고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아, 좋은 자세예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 얘기를 한번 해보죠. 저 홍준표 대표가 9곳을 사수하겠다고 하시면서 지금
지역을 돌고 계신데 선거운동을 하러 홍준표 대표가 저 부산시장 선거 유세하러 가셨는데 후보가 다른 데 가셨다. 아니요. 그거는 좀 오보예요. 오보예요? 제가 그 기자한테 전화해 설명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홍준표 대표는 해운대 쪽으로 꼭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예. 그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꼭 가시겠다 그랬는데 사실상 부산은 동부산과 서부산이 이게 표심이 완전히 틀립니다. 서병수 후보가 동부산은 좀 강해요. 자신의 출신 국회의원 출신지도 그렇고. 네. 근데 서부산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기 때문에 서부산이 굉장히 좀 열세 지역이거든요. 예. 그럼 서병수 시장 입장에서는 출정식 날이 했어요. 그 출정식 날은 당연히 열세인 지역에 가서 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스케줄상 어긋나가지고 그런 거지. 아, 그런 거지? 시장이 직접 오시지 않고 피한 건 그런 아니다? 거는 정말 기자 언론이 예. 그런 것들은 좀 적어도 대변인한테 왜 그랬느냐고 좀 물어보고 썼으면 좋겠어요. 말 잘한다. 아니 출정식에 당연 대표가 가면 도움이 되죠. 왜 대표가 아니 안 갑니까? 그게 아니고 대표는 당장 출정식 날 해운대를 꼭 가겠다고 아니, 그 얘기를 한 대표가 겁니다. 왜 해운대를 가야 될 출정식에 가야죠. 출정식에 가야 아니 돼요? 김대식 여여연구원장이 이번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출전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래서 해운대를 부산 택한 시장 거고요. 출정식을 가야죠. 그래도. 그리고 충남지사도 저기 어디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보도에 이인재 나오던데. 후보요? 예. 그러니까 저 지금 되게 좀 곤혹스러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대변인이시니까. 예. 셈인데 네. 꺼리는 건 좀 사실이지. 기피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아니 후보들이 네. 홍준표 대표가 지원 유세 오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 거예요? 그리고 원래요. 예. 원래 이제 이건 좀 별도 얘기입니다만 후보들이 중앙당에 와서 떠드는 건 도움이 안 돼요. 그거는 뭐 홍준표 대표가 원래- 아니더라도 원래 도움이 안 돼요? 시간 뺏기고 그 사람들은 자기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보만 괜히 그냥 저 선거운동원들 다 동원해야 되고 그 몇 시간을 그냥 잡아먹고 짐 빠지게 만들고 이제 그 사람들 홍보해주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저는 원래 홍준표 대표 아니더라도 대표 온다면 오지 말라 그래요. 지방선거 특징이 그래요. 사실은 그 지역에 있는 공약이나 지역에 있는 민원들, 지역에 있는 수건 사업들을 얘기할 때 박수가 굉장히 호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너무 현명한 거예요. 국회의원은 정치선거를 하시고 또 지방선거는 정당은 내가 지지 안 하지만 지역 일꾼 중에 이 사람 참 좋아라고 하면 예. 그 지역 일꾼의 맞춤형 지원 일꾼이면 또 찍어주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우리 국민들이 분리의 선거일 줄 아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중앙당에서 지원한다는 게 지방선거는 사실 중앙 이슈에서 가장 좀 떨어져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역 일꾼들이 지역에서 열심히 선거운동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될 수 근데 있겠죠. 진짜 말 잘하시네요. 아니, 사실을 얘기하는 거니까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은 진실을 담아야. 아니, 이거 미안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지방선거 아직 치르지도 않은데 사실 정우택 의원이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백의종군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당의 중진 의원이 이 지도부 사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게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곤혹스럽고요. 또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는 제가 알겠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공감대를 좀 많이 얻지 못한 거는 시기적으로 당장 지금 뭐 보름간 선거운동 시작하는데 지도부 물러가라 그러면 자신이 선대위원장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런 당에 대한 비판도 소중한 비판이지만은 시기적으로 좀 적당할 때 좀 지금은 해야지. 사실 지금 선거운동 앞두고 당장 출정식 앞두고 당대표 물러가라고 저격하는 거는 사실상 본인의 개인적인 욕심이 아닌가. 선거 이후에 저희가 뭐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은 자신들이 뭐 자신이 한번 당권을 잡아보겠다는 그런 생각 아니, 때문에 얘기를- 좀 그런 거 아니겠나 싶어요. 이거는 오랜만에 장재현 의원을 제가 편을 들어주고 지지를 하려고 지금. 남의 당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거 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전쟁과도 같은 선거인데 같은 당내에서 사령관을 향해서 저격을 한다. 그것은 어느 당을 떠나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장재원 대변인이 그건 잘 맞받아쳤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자체가 해당 행위예요, 사실은. 네. 이 긴장감 높은 선거운동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가 짖어도 열차가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과도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자유한국당 후보라도 사실상 홍준표 대표는 지원 유세 안 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일 심각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이 진짜 저는 선거운동의 대전략을 바꿔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사실상 까보면 40%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물론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라 할지라도 예. 그건 아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또 높은 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공격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결코 그게 득표인이 되지 않거든요. 예전에 새누리당 때 그럴 일도 아닌데 막 읍소하고 뭐 회초리를 맞겠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고 회초리를 때릴 때까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맞겠습니다. 뭐 이렇게 차라리 읍수용, 호수용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저는 예. 그 뭐 다 말씀 다 수용을 해야 되고 또 반성해야 될 지점이 많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인은 잘못한 만큼만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좀 과잉 비판을 받고 있는 과도하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말 부분도 이제 풀 워딩을 들어볼 부분이 있고 과연 홍준표 대표가 지금 좀 과격한 발언을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하루 종일 종편에서 그 음성을 틀어놓고 비판을 받아야 될 부분인지. 그래서 비판 받을 정도가 비판인데 당이 워낙 지금 왜소하고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그래서 자제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자제하겠습니다. 장재현 의원의 뜻을 받들어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장재훈 의원께서 연 판도라.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1년은 무능과 쇼였다. 여기에 대해서 짧은 평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주 예상 외의 판도라를 여셨는데 일견 또 우리가 귀담아 들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다. 귀담아 듣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